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7장의 2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민의 명명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아민의 아유팩 명명법. 아유팩 형식으로는 이제 알케인 아민이라고 명명이 돼요. 아민. 여기 이제 주작용기가 되니까 앞쪽에 탄소 골격 나타내는 알케인 써주고 아민. 그래서 알케인 아민이라고 써줍니다. 앞서 살펴본 다양한 작용기들의 아유팩 명명, 방식, 과정, 그건 다 동일합니다. 이거는 크게 문제없이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작용기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어요. 알코올보다는 낮죠. 알코올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게 주작용기, 여기도 여기 이제 주작용기가 될 거고, 얘가 주작용기죠. OH기가. 여기는 아마이드가 주작용기. 그쵸?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여기가 NH 특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주작용기, 이제 고리 쪽이 사이클로헥센이 되겠죠. 사이클로헥센이 되고, 얘는 다이아민이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주작용기를 포함하는 주사슬을 찾고요. 아민이 주작용기이며, 아민의 질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가 주사슬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번호 매겨주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가 주작용기잖아요. 얘 번호가 낮게끔, 여기 탄소가 1번부터 이제 매겨주시면 되고, 여기도 얘가 주작용기니까 여기가 1번이 되겠죠. NH2기가 결합되는 탄소가 포함이 돼야 되고, 여기가 1번이 되는 겁니다. 얘는 OH기가 주작용기니까 여기가 1번. 얘는 당연히 아마이드가 주작용기니까 여기가 1번. 자, 당연히 여기 1번. 그래서 이중결합이 고리 쪽에, 이제 모체 쪽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사슬 쪽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저 이중결합의 번호는 낮은 쪽으로, 그래서 요 방향으로 이제 돌게 되죠. 1번, 4번. 어차피 여기는 상대적으로 1, 4번 있으니까 번호는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치환기 확인하고 알파벳 순서로 나열해서 화합물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모체명은 어떻게 쓰느냐? 주사슬 탄소 원자의 개수에 맞는 알케인의 말단 2를 아민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헥세인, 헥산아민, 2헥산아민, 헥산2아민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사실 아민은 되게 조금 특징적으로 아유팩 명명법 형식으로 명명하는 게 그렇게 더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게 원칙적으로 보면은 관육명 타입인데, 관육명 타입으로 명명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에요. 아유팩 형식으로 명명하는 게 그렇게 많이 있진 않다. 그러니까 관육명을 아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의 아유팩 명명법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렇게 느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NH2기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는 모체명 앞쪽에 탄소 원자의 번호를 나타내고 그 개수에 따라서 다이아민, 트라이아민, 테트라민. 이건 앞쪽에서도 계속 나왔던 내용이죠. 알코올이면 다이올, 트라이올, 테트라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가 3번이었잖아요. 치환기가 5번. 그래서 5브로모 3헥산아민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되는 거고, 얘는 여기가 1번이었잖아요. 1번, 2번, 3번. 자, 4번이째 메틸계를 가지고 있고, 3, 4번이째 이중결합을 전달하니까 3펜텐, 그리고 1아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얘는 여기가 1번이었으니까, 1번, 2번, 3번. 3, 4번 위치에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사이클로헥센이잖아요. 3사이클로헥센 1아민이다.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되죠. 14번 위치니까 14사이클로헥산 다이아민이다.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되죠. 자, 1차 아민의 관용명은 그냥 알킬 형태로 명명이 돼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알케인이냐, 알킬이냐,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명명법에서는 알킬로 써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본서도 답을 보면 거의 대부분 알킬로 되어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 보면 관용명이거든요. 근데 아미노암물은 관용명이 아유팩명보다 좀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NH2기를 제외한 나머지 골격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 탄소 골격을 알킬 형태로 명명을 하고 뒤에 아민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이소부틸 아민, 그렇죠? 아이소부틸기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여기까지가 알킬 형태고 아민, 아이소부틸 아민, 알리라민, 그렇죠? 그다음에 2브로모 사이클로헥실아민. 얘가 아유픽명이 되면은 2브로모 사이클로헥산아민이야.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어. 말단 쪽이 알케인 형태로 명명이 되느냐, 알케이 형태로 명명이 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인 거야. 명명하는 방식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5브로모 3헥실아민. 자,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1차 아민이고요. 1차 아민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 기본적인 형태. 2차 아민과 3차 아민은 어떻게 하느냐, 1차 아민으로 명명을 할 거야. 근데 그 1차 아민 쪽에 해당하는 알킬기는
질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것 중에 제일 긴 거를 했을 거야. 제일 긴 거. 그리고 나머지는 질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치환기로 보는 거죠. 치환기로. 그래서 2차, 3차 아민은 질소 원자의 치환기가 결합된 1차 아민 유도체 형태로 명명한다. 즉, 질소 원자에 결합된 알킬기 중에 가장 긴 탄소 사슬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를 모체로 하는 거야. 질소 원자를 포함해서 모체로 하고 나머지는 그 질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치환기로 여겨주시면 됩니다. 자, 주사슬을 포함한 아민의 아유팩 명명법은 당연히 1차 아민의 명명법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치환기가 있다는 거, 그것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질소 원자에 치환기가 있다는 걸 표현해 주기 때문에 RN, N, 알킬 이런 형태로 명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제일 기니까 이게 1차 아민 형태로 명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체가 되는 거고, 질소 원자에 에틸기와 메틸기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알파벳 순서로 N-에틸, N-메틸, 1-프로판 아민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되고, 자, 이게 동일하잖아요. 세 개가 다 동일하지? 세 개가. 그래서, NN 다이에틸 에탄아민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할 수도 있어요. NN 다이에틸 에틸아민. 근데 얘는 사실 트라이에틸아민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하는 하나를 놓고 나머지를 치환기로 넣을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명명하는 거는 이렇게 일반적이진 않다. 이거는 관용명으로 훨씬 더 많이 쓴다. 자, 얘는 5브로모 M메틸. 여기가 모체가 되는 거죠. 이쪽이 모체가 되고 여기는 메틸이라고 치환기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2차 아민 형태. 5브로모 M메틸 3헥산아민이다. 5브로모는 모체에 결합되어 있는 거. 모체 5번 탄소 원자에 브로마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거고 얘는 N-메틸, 질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치환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자, 여기 메틸 치환기, 에틸 치환기, 그리고 여기는 사이클로 펜테인이 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N-에틸, N-메틸, 사이클로펜탄아민이다.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N-메틸, 그리고 얘는 바이닐이니까 N-바이닐. 오늘 알파벳 순서로 쓴 거고, 3번 위치에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3사이클로펜텐 1아민이다.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되겠죠. 얘가 모체. 두 개가 치환기. N-알릴, N-사이클로펜틸, 사이클로헥산아민. 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사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이제 조금 어색한 거죠. 어색한 부분이 조금 있으실 수 있긴 해요. 관용명은 역시 여기만 다른 거야. 여기만. 여기지? 여기요. 알킬 형태만 다르다. 여기 치환기는 어차피 치환기 형태로 쓰는 거고, 앞쪽에는 알케인 아민이었잖아. 뭐야? 알키람입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쪽의 경우처럼, 앞쪽에 에틱이 3개 가지고 있는 형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치환기가 가진 경우는 접두사 다이나 트라이를 써줍니다. 그래서 트라이에틸아민, 다이아이소프로필아민 이런 식으로. 얘는 N-메틸 펜틸아민 이렇게 명명이 되는 거죠. N-메틸 펜틸아민. 그러니까 알킬기 형태로 이제 두 개가 연달아 오는 거예요. N-메틸 펜틸아민. 자, N-에틸 사이클로헥실아민. 얘가 트라이에틸아민. 이거 진짜 많이 쓰니까 트라이에틸아민. 그 다음에 얘는 다이아이소프로필아민. 얘로부터 뭘 만드는 거죠? LDA 만든 거지. 여기다 염기절 해가지고 리튬 다이아이소프로필 아마이드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질소 음이온 성격의 강한 염기화합물 LDA를 요거로부터 만들게 되죠. 자, 얘는 NN 다이아이소프로필 에틸아민이다.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여기 탄소 권력이 더 길지만 요건 동일하고 얘는 하나니까 여기를 모체인 것처럼 이거 둘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모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NN 다이아이소프로필 에틸아민이다.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질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헤테로 고리 화합물이 있는데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피롤. 요거는 좀 빼두셔야 될 것 같고, 피롤, 이미다존, 인돌. 요거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겠지? 요거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피리딘, 피리다진, 피리미딘. 요거는 안 나오는데, 피리딘이랑 피리미딘은 나오죠. 피리딘, 피리미딘은 기본서에 대부분 나오고 있는 화합물이고, 요거를 피라진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이 강의를 듣는 분이 약대생들이시다. 약대생들 분 중에 듣는다. 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은 안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유기화학부막 그거를 나가게 되면은 요 골격은 당연히 다 외워야 되거든요. 커리큘럼이 바뀌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 외워야 됩니다. 얘는 중요하니까. 그 내용들은 좀 기억해 두시고 피롤리딘, 피페리딘, 퓨린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질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고리 형태 화합물들 요거까지 해서 명명을 해주시면 돼요. 얘들은 다 그냥
이렇게 명명하는 거야. 이거를 왜 이렇게 명명한다?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명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기억을 해야 되는 거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명명법 부분은 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연습 좀 해두셔야 돼요. 해두셔야 됩니다. 문제로 나올 가능성 여기 충분히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